제가 16년 전 중학교 급식실에 입사했을 때 1800명 아이들의 밥을 15명의 급식실 종사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 500명의 아이들의 밥을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급식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위생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종종 거리고 서두르다 보면 넘어지고 위험한 물건에 베이고 화상을 입곤 합니다. 인원이 점점 줄어들수록 다치는 사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식실의 종사자 90% 이상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매일 병원을 가고 방학을 이용해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급식실의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 급식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주변에서 암으로 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것을 종종 보고 들었습니다. 저는 급식실에서 일할 때 전을 부치면 가스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워 얘기하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200도가 넘는 튀김솥 앞에 서서 2시간을 튀김을 할 때 기름 냄새에 목이 아프고 어지러우면 잠시 뒤에 물러나 앉아서 쉬다가 찬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튀김솥 앞으로 가서 튀김을 해야 했습니다. 청소할 때 쓰는 약품에 살이 녹아내려도 독한 약품 냄새에 구역질을 하면서도 바닥도 천장도 깨끗이 닦아야 한다는 생각에 고통을 참으면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품 성분에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이 암 유발 성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이 약품임에도 얼마나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용인과 시흥에서는 한 학교에 2명 이상이 폐암에 걸려 퇴사를 하거나 휴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2017년도 폐암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학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1명은 폐암, 1명은 뇌출혈, 2명은 튀김하던 도중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산재를 해보려 민원을 받았을 때 이 학교는 1년이 넘도록 후드 공조기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후드는 사람으로 따지면 호흡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급식실 안에 공기를 빨아들여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후드가 고장나거나 용량이 딸리거나 흡입이 약하면 일할 때 숨쉬기가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폐암에 걸린 조리실무사는 결국 1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인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튀김, 구이, 조리 음식을 할 때 조리흠이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 조리 빈도수가 높았고 후드가 고장나 급식실의 공기질은 나쁜 환경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 후드 공조기 고장난 곳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후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힘들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규정 타령만 하고 있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급식실 노동자는 말합니다. 죽지 않고 정년까지 일하고 싶다고요. 산재가 나기 전에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급식실 노동자를 인건비로 대하지 말고 사람으로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폐암뿐만 아니고 많은 암들이 산재로 인정받고 급식실 환경이 바뀌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